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 전해드리는 머니랜드입니다. 2025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새롭게 달라진 공제 혜택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이번에 바뀐 공제 항목만 제대로 챙겨도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손해보는 연말정산은 이제 그만, 놓치기 쉬운 항목부터 꼭 알아야 할 꿀팁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알찬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우리가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예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되죠. 두 번째는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면 연말정산 준비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내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소득공제 관련 변화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도 신설과 한도 확대인데요. 먼저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입니다. 작년보다 카드를 5% 더 사용하셨다면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비를 늘린 만큼 절세 기회도 커지는 거죠. 두 번째는 청약저축 납입 한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연간 24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했는데 이제 300만원으로 확대됐어요. 납입액의 40%인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세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300만원에서 18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6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공제 범위가 커졌어요. 주택 요건도 기존 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대출 부담이 줄어들겠죠. 네 번째로는 월세 세액 공제예요.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8천만원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됐어요. 공제 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했으니 월세를 내고 계신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제 세액 공제 변화를 살펴볼게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자녀 세액 공제입니다. 첫째 자녀는 15만원으로 변함이 없지만 둘째 자녀는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셋째 자녀 이상은 기존처럼 30만원입니다. 둘째 자녀 공제가 늘어난 점 특히 기억해주세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인데요. 의료비 전액이 공제 가능해졌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정말 유용한 혜택이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준비 팁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본인의 소비, 저축, 대출 상환 내역을 점검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달라진 공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세요.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놓치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짚어볼게요. 월세 공제는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냐고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라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도 궁금하시죠?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제 한도를 추가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는데요.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계획적으로 소비하고 저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5년 연말정산의 변화와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면 더 알뜰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되는 정보는 머니랜드에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